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캐나다의 그 베이두 노드 FPSO 프로젝트 있죠. 이게 드디어 사전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에퀴노르 캐나다가 자격 있는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그런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이거 제출해 달라는 공고를 냈다고 1월 14일자로 솔트와이어가 사진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EOI 절차는 이런 그 해양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first step 첫 단계입니다. 작년 그 12월 13일자로 업스트림이 그 보도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 23년 초에 이 조선소들이 베이두 노드 저 프로젝트 94억 달러짜리 입찰 전쟁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그 업스트림이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지금 최신 내용입니다. 이게 22년 4월 6일 날 캐나다 정부가 에퀴노르가 그 당시 제출한 120억 달러 규모 그 베이두 노드 저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를 승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진도가 쫙 나가나 싶었는데 이걸 또 그 환경 그 단체들이 캐나다 정부를 고소를 했다는 거죠. 거의 한 5월경에 그러니까 지금 그 탄소 전쟁 중에 있는데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을 아예 하나도 쓰지 말자. 화석 연료 사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그 환경 단체가 정부한테 이제 그 소송을 걸어서 또 이제 분쟁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저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제 정식 허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그 캐나다 환경기후 장관이 말한 게 아주 그 인상적인 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베이두 노드 저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그거 승인해 준 게 자신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한 그 결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승인을 해 줬는가? 하여튼 오일은 앞으로 적어도 한 40년 이상, 최소한 40년 이상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저런 그 승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저게 그 최종 허가가 되면은 대략 한 28년경에 오일 생산 개시될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업스트림이 보도한 바로는 하루에 한 20만 배럴 정도 그 FPSO다. 이면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래서 베이두 노드 저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오일 매장량이 대략 한 3억 배럴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 후에 추가 탐사를 계속해서 지금은 대략 한 10억 배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 이제 오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한 120억 달러 들어가는가 했는데 지금은 총 투자 금액 한 160억 달러라고 하고요. 고용 효과는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 지역이 이제 섬 지역인데, 예? 그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 돈으로 한 1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나 이러면서 그 build right here, build right here, 바로 여기 건설해라 이렇게 프로젝트 빨리 그 진행하자고 이렇게 찬성하는 그런 시민 운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베이두 노드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제 구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그 뉴파운드랜드 섬입니다. 저 섬. 저기 대서양상에 베이두 노드라는 그 지명이 보입니다. 그 앞바다, 그 해상에서 한 500km 떨어진 그 바다입니다. 와, 보통 수심이 한 1300m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플레미시 패스 바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2013년에 에퀴노르가 처음 발견했다 그러고 그 이후에 2014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계속 그 유정이 계속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 지역은 그 에퀴노르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BP도 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BP는 지금 드릴링 작업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BP도 나중에 결국은 FPSO를 지어서 기름 뽑아 올려서 달러로 바꾸려고 지금 저 드릴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역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한국 조선사들 입찰 참여하겠죠. 이 문제는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누가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완성해서 인도한 FPSO, 저게 지금 FPSO 프로젝트니까 FPSO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FPSO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게 바로 루비호라는 겁니다. 루비호. 한번 보시죠. 사진 보시죠. 사진. 2019년 인도 릴라이언스에게서 10억 달러에 저거 수주한 건데 22년 8월 말에 거제도 출항해서 현재 인도 동부의 카킨답 벵골만에서 뱅커 한 50km 앞바다 그 해상에서 기름 뽑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하루 오일 3만 배럴, 그러니까 베이두노드 프로젝트는 20만 배럴이니까 뭐 이거는 좀 적죠. 가스는 한 1250만 큐빅미터. 그래서 오일보다는 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인도 지역은. 그래서 지금 달러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루비호와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이 또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EPCIC, E는 엔지니어링, P는 프로큐어먼트, C는 컨스트럭션, I는 인스톨레이션, C는 커미셔닝, 즉 해양 플랜트 5개 과정, 설계하고 구매하고 건조하고 설치하고 커미셔닝, 시운전까지 이 5개 전 과정을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예,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최초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레슨 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해양 플랜트 경험을 이렇게 집중해 놓은 일종의 그 지식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 잘 활용해서 지금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하지 않고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하니까 공기를 무려 9달이나 당겼다는 겁니다. 완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거? 네? 공기 9개월 당겼으면은 한 달 그 인건비만 아껴두고 얼마입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배든 플랜트건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건조하는 이 기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저 FPSO뿐만 아니라 FLNG 분야에서도 지금 압도적 세계 1등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력이 말해주니까요. 이력이 말해주니까. 그래서 에퀴노르하고는 또 이제 세 번째로 에퀴노르하고는 해양 플랜트 깐부 동맹을 지금 맺은 관계입니다.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삼성중공업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하나 보시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2년 1월 7일 5,109였는데 23년 1월 13일 바로 어저께죠. 금요일 1,031로 지금 고점에서 한 80% 하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수준이 대략 고점의 20% 수준인데 다시 말하면 운임지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돌아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HMM 이 주가가 저점에서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왜 올랐는가? 아마도 산업은행 지분 매각 방침 이걸 이제 호재로 인식한 거 아닌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호재인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 주인이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죠. 프레시 머니를 들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재무구조 개선시킬 거 아니냐. 그러면 비용 절감 그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은 퓨처 캐시 플로우가 개선돼야 합니다. 예, 주가는 퓨처 캐시 프레젠트 밸류 오브 퓨처 캐시 플로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MM이 처한 영업 환경을 보면은 운임지수 하락, 이건 뭡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언제 개선될지 지금으로서는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복량 경쟁은 지금 더 치열해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배는 새로 건조를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미래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이론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